그녀 같은 미천한 존재가 감히 내 크리스털 잔을 만지다니. 박민호가 한국어로 비웃으며 식탁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 웨이트리스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확신하며 김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이 떨리며 와인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완벽한 한국어로 답했다. 크리스털 잔은 쥐는 이를 낮추지 않는다. 마시는 이의 품위를 비출 뿐이다. 홀이 얼어붙었다. 그녀를 조롱하던 억만장자가 멍하니 서 있었다. 김지연은 서울 강남의 6성급 호텔 식당홀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서 있었다. 검은 유니폼은 대리석 벽과 벨벳 커튼 그림자 속에 묻혔다. 25살, 갈색 머리를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었고 눈썹 위 희미한 흉터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용하고 강물에 다른 자갈 같았다. 화려함을 요구하지 않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지만 언어학 교수의 입양으로 단어의 힘과 절제를 배웠다. 김지연은 약점으로 오해받는 자제력을 지녔다. 하지만 손님들은 이를 보지 못했다. 낡은 신발 장식 없는 손만 보고 그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다. 이건 그녀의 평소 근무가 아니었다. 동료를 대신해 급히 불려왔다. 집에서 어머니가 암과 싸우고 의료비는 그녀의 모든 돈을 삼켰다. 발이 아프고 무거운 쟁반으로 어깨가 뻐근했다. 억만장자와 정치인 전용 식당 홀로 들어서는 건 사자굴 같았다. 공기는 향수와 오만으로 가득했고 눈초리가 그녀를 판단했다. 반짝이는 가운의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런 게 우리를 서빙할 최선인가. 김지연의 턱이 굳었지만 쟁반을 안정적으로 들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박민호는 테이블 머리에 앉아 실크 수트가 빛나고 존재가 방을 지배했다. 조심살 날카로운 눈과 혀로남을 작게 만드는데 즐거움을 느꼈다. 그의 딸 박수진 22살 유학생이 옆에 앉아 검은 눈으로 방을 훑었다. 테이블은 부와 자아의 행렬이었다. 넥타이가 비뚤어진 정치인 롤렉스가 돈을 외치는 미디어 거물 진주로 잔인함을 감춘 사격의 여성 클라라. 그들은 거래와 과시에 갈라 디너에 있었다. 김지연은 그들의 소품일 뿐이었다. 박민호의 말이 날카롭게 울리기 전 김지연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주방의 조용한 순간 앞치마 속 핸드폰이 울렸다. 사촌의 문자보험 거부 엄마 치료 불가 옵션 없음을 읽으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숨이 멎고 손가락에 핸드폰을 3개 쥐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싸웠다. 매 교대 근무 전화 도움 요청. 그 소식은 피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핸드폰을 넣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 홀로 나섰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손은 떨렸다. 박민호의 한국어가 비웃으며 울렸다. 웃음이 그녀를 때렸다. 쟁반을 사이드 테이블에 놓으며 잔이 살짝 울렸다. 맞춤 수트의 남자가 커플링크를 번쩍이며 말했다. 저 앞치마 직접 만든 건가 할인 매장 같네. 테이블이 킥킥거렸다. 낡은 유니폼을 보며 김지연은 잔을 조정하고 입술이 다물어졌다. 다이아몬드 귀걸이 여성이 말했다. 웨이트리스 월급으로 뭘 저축할까 행운을 빌지. 웃음이 커졌다. 수진이 움직이고 잔을 멈추며 죄책감과 호기심으로 김지연을 봤다. 김지연은 다음 테이블로 갔다. 침묵이 그들의 말보다 컸다. 클라라가 달콤하지만 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같은 일을 서빙하게 하는 건 축복이지. 테이블이 웃음으로 터졌고 잔이 울렸다. 김지연의 손이 정치인에게 물을 따를 때 떨렸다. 수진의 시선을 순간 포착했다. 수진은 웃지 않고 냅킨을 비틀었다. 김지연은 잔을 정확히 놓았다. 박민호가 비웃었다. 시장에서 헤매는 것 같군. 어디 있는지도 모르나 봐. 정치인이 킥킥거렸다. 와인에 취해. 팁 때문에 왔겠지.
미디어 거물이 코웃음 쳤다. 저 옷으로 팀문을 통과한 게 행운이야. 웃음이 대리석 벽에 튕겼다. 벨벳 재킷의 젊은이가 말했다. 이런 곳 처음일 거야. 쟁반을 처음 잡은 듯. 손님들이 킥킥거렸다. 모피스톨 여성이 웃었다. 저게 화려함의 정점이라 생각할 거야. 불쌍해. 김지연의 어깨가 굳었지만 물 주전자를 채웠다. 눈이 날카로웠다. 수진의 냅킨이 구겨졌고 손이 하얗게 됐다. 김지연은 냅킨을 놓으며 테이블 천을 스쳤다. 모욕이 깊어졌다. 한국어 제대로 할 줄 아나 클라라가 크게 말했다. 시골 출신일 거야. 여기 일하는 게 대박이라 생각하겠지. 미디어 거물이 말했다. 강남 철자도 못 칠 거야. 빨간 드레스 여성이 낄낄거렸다. 신발과 중고가게 거지방이 차가워졌다. 김지연이 멈췄다. 박민호의 눈을 잠갔다. 수진이 숨을 참았다. 김지연의 한국어가 울렸다. 크리스털 자는 쥐는 이를 낮추지 않는다. 마시는 이의 품위를 비출 뿐이다. 웃음이 멎었다. 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치인이 기침하며 넥타이가 조였다. 외교관 여성이 헉소리를 냈다. 한국어 이해하네. 수진의 눈이 빛났다. 테이블이 침묵했고 잔이 공중에 멈췄다. 김지연은 서서 손을 모으고 시선은 안정적이었다. 미디어 거물이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꺼졌다. 예상치 못했어. 클라라의 진주가 클릭 소리를 냈다. 공기가 변했다. 다른 서버가 김지연을 지나며 눈이 커졌다. 손님들의 속삭임이 날카로워졌다. 핀스트라이프 수트 남자가 말했다. 몇 마디 아는 거지. 여기 속하진 않아. 김지연은 냅킨을 조정하며 입술이 떨렸다. 수진의 눈이 오갔다. 박민호가 영어로 말했다. 관광객 문구 오은 거야. 인상받지 마. 클라라가 말했다. 모방일 뿐 진짜 아냐. 정치인이 말했다. 과장하지 말자. 도우미일 뿐이야. 속삭임이 퍼졌다. 유창할 리 없어. 블러핑이야. 박민호가 말했다. 정말 안다면 증명해. 김지연이 잔을 집으려 할 때 금빛 드레스 여성이 포크로 접시를 두드렸다. 재미 보자. 인상적인 거 외워봐. 테이블이 웃으며 박수쳤다. 김지연의 손이 멈췄다. 어깨를 펴고 수진의 눈이 커졌다. 김지연은 잔을 내려놓고 박민호를 보며 한국어로 시를 낭송했다. 단어가 강처럼 흘렀다. 학자가 포크를 떨어뜨렸다. 놀라워. 깊이 공부한 사람만 저렇게 말해. 손님들이 박민호를 봤다. 수진이 속삭였다. 모든 단어 정확했어. 박민호의 턱이 굳었다. 클라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김지연은 물잔을 채우며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수염 남자가 말했다. 웨이트리스가 관광객 위해 배운 거야. 김지연은 피처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봤다. 방은 그녀가 물길을 기다렸다. 그녀는 침묵했다. 수진의 눈이 그녀를 따랐다. 박민호가 말했다. 신은 쉽지. 금융무역은 미디어 거물이 질문을 던졌다. 정치인이 킥킥거렸다. 이건 걸려들겠지. 질문은 함정이었다. 김지연은 답했다. 무역 경로 경제 수치를 분석했다. 정치인이 박수쳤다. 전문 지식이야. 방이 변했고 손님들이 새 눈으로 그녀를 봤다. 박민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김지연은 접시를 치웠다. 수다가 조용해졌다. 외교관이 속삭였다. 그녀 누구야? 사파이어 드레스 여성이 말했다. 주목받으려 과시하는 거야. 김지연은 와인병을 조정하며 자세가 곧아졌다. 서버가 쟁반을 더듬었다. 수진이 침묵했다. 박민호가 말했다. 하인은 하인이다. 클라라가 웃었다. 오늘 밤 엔터테인먼트야. 김지연의 입술이 곡선을 그렸다.
그녀는 작업을 계속했다. 정치인이 말했다. 과장하는 거야. 미디어 거물이 말했다. 연기일 뿐. 김지연은 말했다. 저는 하인이었지만 정부 언어 고문 유재원 교수의 학생이었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정치인이 말했다. 그 교수는 최고만 가르쳤어. 그녀는 특별해. 홀이 웅성거렸다. 수진이 헉소리를 냈다. 박민호의 손이 떨렸다. 김지연은 작업을 계속했다. 턱시도 남자가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우리를 서빙해. 김지연의 손이 접시에 멈췄다. 수진이 긴장했다. 속삭임이 커졌다. 그녀 누구야? 김지연의 첫 응답이 홀을 침묵으로 채웠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박민호의 눈이 좁아졌고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그는 여전히 방의 중심이었고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싶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그와 김지연 사이를 오갔다. 일부는 놀라움으로 다른 일부는 불편함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클라라 진주 목걸이가 샹들리에 빛에 반짝이며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한 문장 잘했다고 대단한 척하지 마.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스며들었다. 정치인이 와인을 홀짝이며 맞장구 쳤다. 그래, 한 번의 대답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진 않아. 미디어 거물이 롤렉스를 만지며 코웃음 쳤다. 아마 인터넷에서 외운 거겠지. 진짜 지식은 없어. 수진은 의자에서 몸을 살짝 움직이며 손이 냅킨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은 김지연에게 고정됐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실크 수트가 빛을 반사하며 방에 그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켰다. 그는 한국어로 날카롭게 말했다. 네가 정말 아는 게 있다면 증명해봐. 그는 손을 들어 방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너 같은 웨이트리스가 뭘 알겠어. 그의 말에 몇몇 손님이 킥킥거렸고 분위기가 다시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금빛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포크로 접시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 재미 좀 보자. 한국 경제에 대해 말해봐. 최근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세부 사항을 아는 척해봐. 그녀의 눈이 빛났고 함정을 파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질문은 복잡했고 전문 용어와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정치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그녀를 무너뜨릴 거야. 김지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이 집중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손을 앞침에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녀의 한국어는 맑고 정확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관세율 조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원 23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수출 관세는 단계적으로 2.55%까지 감소했고 미국의 농산물 시장 접근이 15% 확대됐습니다. 그녀는 숫자와 사실을 명확히 나열하며 협상의 경제적 영향을 간결하게 분석했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다. 정치인의 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미디어 거물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건 꽤 정확하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부족했다. 클라라의 진주가 그녀의 목에서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진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아버지를 힐끔 보며 속삭였다. 봐봐, 그녀가 정말 알아. 박민호의 얼굴이 굳었고 그의 손이 테이블을 더 세게 쥐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기본 정보야. 누구나 검색할 수 있어. 진짜 전문가는 더 깊은 걸 알아. 그는 미디어 거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물이 즉시 질문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봐. TSMC와 삼성의 경쟁 구도를 포함해서.
그의 미소는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김지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40%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소재와 장비를 제공하며 특히 EUV 공정에서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생산이 강점입니다. 그녀는 최신 통계와 기술적 세부 사항을 덧붙이며 글로벌 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명확히 설명했다. 방은 숨을 죽였다. 학자 두꺼운 안경을 쓴 조용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야. 전문가 수준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존경이 담겨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그녀가 어떻게 저렇게 아는 거지? 웨이트리스가 저럴 수가 있나? 박민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 너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그는 손을 흔들며 방을 둘러봤다. 이건 쇼야. 그녀는 우리를 속이려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다. 클라라가 급히 끼어들었다. 맞아, 이건 연극이야. 그녀 같은 사람이 저렇게 알 리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자신감이 얇아졌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봐봐, 그만해요. 그녀가 정말 아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호를 울렸다. 박민호가 그녀를 노려봤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김지연에게 고정됐고 존경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김지연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물잔을 채우며 손이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방의 모든 시선을 느끼며 그들의 의심과 경애를 동시에 감지했다. 외교관 배지를 단 여성이 속삭였다. 그녀는 그냥 웨이트리스가 아니야. 뭔가 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벨벳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여기서 쟁반을 들고 있어. 그게 그녀의 수준을 보여줘. 그의 말은 조롱이었지만 힘을 잃었다. 김지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접시를 정리하며 움직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말보다 강했다. 박민호가 다시 말했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면 문화도 알아야지. 한국의 전통 예술, 이를테면 판소리에 대해 말해봐. 그는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다. 이건 그녀가 모를 거야. 판소리는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거야. 손님들이 기대하며 몸을 기울였다. 김지연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한국어로 답했다. 판소리는 조선시대부터 전해진 서사적 노래로 소리꾼이 단 한 명의 고수와 함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대표적인 판소리 5마당에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가 포함됩니다. 그녀는 판소리의 역사, 음악적 구조, 그리고 현대적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열정이 담겨 있었다. 학자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그냥 아는 게 아니야. 이건 깊은 이해야.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진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속삭였다. 그녀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테이블을 쥐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만. 이건 터무니없어. 그는 손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냥 웨이트리스야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손님들의 눈이 김지연에게 향했고 그녀를 새롭게 봤다. 클라라가 다시 말했다. 이건 다 연기야. 그녀는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정치인이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저렇게 아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김지연은 와인병을 조정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유재원 교수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언어 고문이었고 저에게 언어와 지식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홀이 웅성거렸다. 학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재원 교수라니. 그는 천재만 가르쳤지. 그녀가 그의 학생이라면 그녀는 특별해. 손님들의 속삭임이 커졌다. 그녀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아는 거지? 박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다시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여기서 접시를 나르는 거야? 진짜 재능은 이런 곳에 있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김지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침묵은 방을 압도했다. 수진이 다시 말했다. 봐봐, 그만해요. 그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손님들은 이제 김지연을 다른 존재로 봤다. 그녀는 더 이상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정을 깨뜨린 존재였다. 외교관이 속삭였다.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과거가 궁금해. 김지연은 작업을 계속했고 그녀의 눈은 방을 스캔하며 모든 일을 꿰뚫었다. 클라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우리 아래야. 이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김지연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일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말보다 강했고 그녀의 지식은 그들의 오만을 무너뜨렸다. 방은 이제 그녀의 존재로 가득 찼다. 수진의 눈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고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김지연은 다음 접시를 치우며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 방에서 가장 강한 존재였다. 홀의 침묵은 여전히 무거웠다. 김지연의 단어들이 공기 중에 메아리치며 박민호의 오만을 산산조각 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테이블을 세게 쥐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그와 김지연 사이를 오갔다. 일부는 경외로 일부는 불편함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클라라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정치인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다. 그의 넥타이가 갑자기 목을 조이는 듯 했다. 미디어 거물은 롤렉스를 만지며 어색하게 웃었다. 이건 예상치 못했군.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꺼졌다. 수진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이 냅킨을 구겼다. 그녀의 눈은 김지연에게 고정됐고 아버지의 굴욕을 느끼며도 그녀에게 끌렸다. 박민호는 다시 통제를 잡으려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넌 여전히 웨이트리스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이전의 자신감은 사라졌다. 그는 손님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방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다. 금빛 드레스 여성이 말했다. 그래, 그녀가 몇 가지 아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게 그녀의 자리를 바꾸진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확신이 부족했다. 김지연은 침착하게 물잔을 채워왔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었고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들의 의심을 느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박민호가 다시 말했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면 뭔가 더 보여줘.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아니면 이게 내 한계인가 손님들이 기대하며 몸을 기울였다. 수진의 숨이 얕아졌고 그녀는 아버지가 또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걸 알았다. 김지연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넣어 낡은 봉투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닳았지만 봉투에는 박민호의 회사 로고가 찍힌 공식 인장이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읽었다.
김지연에게 전액 장학금 수여 박민호 서명. 홀이 숨을 멈췄다. 손님들의 눈이 커졌고 충격의 파도가 방을 휩쓸었다.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손이 떨리며 테이블을 놓았다. 몇 년 전 그는 수백 개의 장학금 서류에 서명했고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잊었다. 김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은 많은 일을 잊지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클라라의 진주가 클릭 소리를 내며 그녀의 목에서 무거워졌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정치인은 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급히 잡으며 말했다. 이건 불가능해. 그는 박민호를 보며 그의 눈에 비난이 담겼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헉소리를 냈다. 봐봐, 당신이 그녀를 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존경과 충격이 섞여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그녀가 박민호와 연결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외교관 배지를 단 여성이 말했다. 그녀는 그냥 웨이트리스가 아니야. 그녀의 과거가 뭔지 궁금해.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김지연은 봉투를 접어 앞치마에 넣어두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다시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했다. 하지만 방의 모든 눈이 그녀를 따랐다. 박민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그게 네가 여기서 접시 나르는 걸 설명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방어적이었다. 클라라가 급히 끼어들었다. 그래, 그녀는 여전히 우리 아래야. 장학금 따위가 그걸 바꾸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고 손님들은 그녀를 무시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김지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지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다시 일로 돌아갔다. 홀은 박수로 터졌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박수 몇 개가 곧 우레 같은 소리로 커졌다. 손님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얼굴엔 충격과 감탄이 섞였다. 박민호는 얼어붙어 앉아 있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정치인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어. 그녀는 대단해. 그의 목소리는 박수 소리에 묻혔다. 클라라는 와인잔을 바라보며 얼굴이 붉어졌다. 미디어 거물은 시선을 피했고 그의 자신감은 사라졌다. 다른 서버 단단한 번을 한 여성이 김지연을 지나며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동료에게 속삭였고 동료는 김지연을 힐끔 보며 고개를 돌렸다. 손님들의 속삭임이 더 커졌다. 그녀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아는 거지? 벨벳 재킷의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쟁반을 들고 있어. 그게 그녀의 자리야. 그의 말은 조롱이었지만 힘을 잃었다. 김지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물병을 채웠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말보다 강했다. 방은 이제 그녀의 존재로 가득 찼다. 갑자기 한 손님이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응답을 몰래 촬영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계속 찍었다. 그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온라인에 퍼졌고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녀가 그를 완벽히 무너뜨렸어. 이 여자는 누구야? 박민호가 당한 거야. 홀은 여전히 웅성거렸다. 외교관이 속삭였다.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 김지연은 작업을 계속했고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마치 폭풍의 중심에 있는 듯했다. 수지는 자리에 앉아 눈을 닦으며 김지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였다. 박민호는 다시 말했다. 이건 다 연극이야. 그녀는 우리를 속인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손님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김지연에게 고정됐다. 클라라가 말했다. 그녀는 그냥 웨이트리스야. 이건 다 과장된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했다. 김지연은 와인병을 조정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유재원 교수의 학생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지식과 품위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학자가 말했다. 유재원이라면 그는 천재만 가르쳤지. 그녀는 특별해. 손님들의 속삭임이 더 커졌다. 그녀는 누구야? 박민호는 테이블을 쥐며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여기서 일해? 진짜 재능은 이런 곳에 있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김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접시를 치우며 침묵으로 답했다. 수진이 다시 말했다. 봐봐 그만해요. 그녀는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손님들은 김지연을 새롭게 봤다. 그녀는 더 이상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정을 깨뜨린 존재였다. 방은 그녀의 존재로 가득 찼다. 김지연은 작업을 계속했고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말보다 강했다. 그녀의 지식과 품위는 그들의 오만을 무너뜨렸다. 영상이 퍼지며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다음 날 아침 박민호의 회사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이름은 온라인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클라라의 사격에는 그녀를 외면했고 초대장이 사라졌다. 정치인의 얼굴은 밈이 됐고 그의 캠페인은 흔들렸다. 김지연은 여전히 일했다. 그녀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눈은 방을 꿰뚫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일했고 그녀의 품위는 그들의 조롱을 초월했다. 수진은 다음 주 레스토랑에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쥐고 눈이 붉었다. 당신이 모든 걸 바꿨어요. 그녀는 노트를 김지연에게 건넸다. 손으로 쓴 사과문이었다.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눈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다시 일로 돌아갔다. 방은 이제 그녀의 존재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이었다. 김지연의 이야기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처럼 빠르게 퍼졌다. 그녀의 응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하며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녀는 품위로 그들을 무너뜨렸어. 이 여자는 누구야? 박민호는 끝났어. 박민호의 회사는 다음 날 아침 위기에 휩싸였다. 주요 스폰서가 계약을 철회해야 했고 그의 이름은 소셜미디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클라라의 사격에는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의 초대장은 사라졌다. 정치인의 오만한 얼굴은 밈이 되어 퍼졌고 그의 캠페인은 흔들렸다. 김지연은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그녀는 더블 시프트를 뛰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돈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은 더 단단하고 확고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세상이 그녀를 보지 않을 때도. 이제 그들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어느 저녁 김지연이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10살도 안 된 소녀가 다가왔다. 구겨진 종이를 쥔 채 소녀는 수줍게 말했다. 인터넷에서 언니 봤어요. 정말 용감해요. 그녀는 김지연에게 그림을 건넸다. 별들 사이에 우뚝 선 여성이 그려진 스케치였다. 김지연의 손가락이 그림을 따라가며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녀의 눈을 마주했다.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소녀의 어머니가 멀리서 미소 지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지연은 일어나 다시 일로 돌아갔다. 레스토랑은 시간이 지나며 조용해졌다. 이야기가 헤드라인에서 사라졌지만 김지연의 존재는 남았다. 단골 손님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노인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꼬마, 넌 우리 모두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 그는 넉넉한 팁을 건넸다. 김지연은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팁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녀의 눈은 무언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의 말이 그녀에게 남았다. 그녀가 만든 파문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었다.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가 움직임은 안정적이었고 그녀의 침묵은 이제 그 자체로 힘이었다. 어느 밤 동료가 피곤한 미소로 그녀에게 말했다. 지연아, 넌 이곳 이상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김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다. 수진이 다시 레스토랑에 왔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쥐고 눈이 붉었다. 당신이 모든 걸 바꿨어요. 그녀는 노트를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쓴 사과문이었다. 김지연은 읽지 않고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눈은 부드러웠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김지연은 다시 일 시작했다. 몇 년 전 그녀는 좁은 아파트에서 양아버지 유재원 교수와 촛불 아래 한국어를 배웠다. 그의 목소리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녀의 귀에 울렸다. 단어는 힘이야 지연아. 현명하게 써라. 그녀는 그때 어린아이였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다. 이제 그녀는 그 힘을 낡은 신발, 평범한 유니폼 꺾이지 않는 정신에 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밤에 빛났고 그녀는 혼자 걸었다. 발걸음은 안정적이었고 마음은 무겁지만 온전했다. 거리를 건널 때 차 경적이 울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몰던 낡은 차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멈추고 주머니의 봉투를 만지며 차의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녀를 스치며 사과했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가르침, 그의 손이 어깨에 놓였던 기억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어깨를 풀며 걸었다. 그녀의 침묵은 방패이자 검이었다. 김지연은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졌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이었다. 동료들이 그녀를 볼 때 그들의 눈엔 존경이 담겼다. 손님들은 그녀를 다르게 대했다. 그녀는 그들의 가정을 깨뜨렸다. 작은 소녀의 그림, 노인의 말, 수진의 사과는 그녀가 만든 변화를 보여줬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세상을 바꿨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일했고 그녀의 품위는 그들의 조롱을 초월했다. 김지연은 서울의 밤을 걸으며 자신의 길을 알았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이제 세상도 알았다.